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채널인 심리맨 라디오가 있습니다. 심리맨 라디오에서는 거의 매일 밤 9시 46분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트랜서핑 관련한 질문이나 체험담, 사연, 상담 사연 등등을 함께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방면에서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 라디오도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타프티 강독을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119페이지고요. 제목은 종이 인형입니다. 종이 인형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타프티 책이 여기 있는데요. 책을 딱 펼쳤더니 책 사이에 인형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인형이 어떤 인형이에요? 종이 인형이에요. 그래서 이 책 사이에 낑겨가지고 짜부대가지고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폈더니 인형이 있긴 한데 어떤 인형이다? 종이 인형이다. 자, 이 안에 있는 종이 인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입체감도 없죠? 평면, 1차원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인형 신세.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다. 이게 영화 필름 안에, 시나리오 안에 갇혀서 잠든 채 우리에게 주어진 시나리오를 따라, 배역을 따라 아무런 자각 없이, 인식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삶이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나 자신과 삶의 흐름. 이게 뭐와 같다? 종이 인형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각하려면 종이로 진짜로 이렇게 인형을 그린 다음에 오려서 종이 사이에 넣고 이렇게 눌러놓고 바라보셔야 돼요. 책갈피처럼 만드셔가지고 딱 펴면서 여기 종이 인형에 이름을 쓰셔가지고 누구 내가 또 이 많은 인생들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한 페이지 119페이지네요. 딱 한 인생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여기에 촥 눌려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이 주어진 이 공간 안에서, 이 주어진 내용 안에서 내가 갇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갈망하고 발악했지만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낑겨있는 종이 인형. 이 신세. 낑겨있는 종이 인형 신세.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종이 인형 신세에서 벗어나자.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트랜서핑 1.0 버전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종이 인형이 펜듈럼의 꼭두각시라고 볼 수 있죠. 펜듈럼의 꼭두각시는 다른 말로 펜듈럼의 좀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관절이 있는 인형이 있는데 춤을 추는데 누구 장단을 따라 춤을 춰요? 이렇게 이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의 장단을 따라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세. 그런데 이게 이제 타프티 오늘 주제에서는 종이 인형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해봤나요? 이제 실제로 이 종이 인형 놀이가 있었죠.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고 옷이 있고 뭐 바지도 있고 안경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오려요. 그죠? 오려가지고 이 옷도 오려가지고 옷을 여기다 걸쳐서 이렇게 입히고 하면서 종이 인형 놀이가 있었어요. 그게 이웃집 누나들 놀 때 제가 어릴 때 거기서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종이 인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면이죠? 1차원. 그래서 이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4차원, 차원이 바뀌면 시공간 확장이 되죠. 우리의 의식이 확장이 되죠. 관점이 확장이 되죠. 오늘 이야기하는 타프티는
이 종이 인형이라고 말할 때 이건 뭐예요? 영화 필름 속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로 이 필름 하나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는데 이 필름 하나에 이게 사진이잖아요. 활동 사진이자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작동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몸의 동작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 움직임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죠. 그런데 이 필름 안에 있는 이 한 장면의 나, 마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종이 인형의 신세다. 종이 인형의 신세.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내가 입체적으로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러나 그 전반적인 나의 움직임은 어디에 갇혀 있다? 필름 안에 갇혀 있다. 시나리오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너는 종이 인형 신세다. 그것과 같다. 그러면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 이 타프티에서 다운머리를 통해서 깨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평면에서 입체로 변환되는 걸 말해요. 이제 입체로 나타나는 것, 3차원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평면에서. 그래서 이 주어진 시나리오의 공간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더 넓은 조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필름들, 많은 영화 필름들, 이게 트랜서핑 1.0에선 인생 트랙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다양한 인생 트랙이 어디 있어요? 가능태 공간에 있죠. 그러한 가능태 공간에 있는 다양한 인생 트랙과 다양한 나의 버전들, 마네킹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망이 가능해지는, 그게 바로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트랜서핑의 타프티에서 말하는 깨어남.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1차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평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이 인형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이제 그런 류의 영화들이 뭐 여러 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봤던 영화 하나는 책에 있는 그 사파들 있죠. 그 소설, 동화 이런 데 들어있는 사파들, 그리고 주인공들이 실제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막.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그것과 같은 거죠. 이 종이 인형이 이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 요게 이제 깨어남과 잠든 것의 차이로 이 책에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인형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종이 인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깨어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랜서핑 1.0 버전과 계속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간다면은 요런 상황, 이 종이 인형이 뛰쳐나오는 상황, 입체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1.0 버전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중거울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중거울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중거울 저 너머는 가능태 공간, 무수한 가능태 공간, 그리고 이쪽 세계는 물리적 세계, 물질 공간, 그죠? 물질 공간. 이쪽에 내가 있고, 그래서 이쪽 물질 세계와 저쪽 에너지 세계, 가능태 공간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중 거울 사이에서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존, 깨어남, 그 상태가 돼야 된다. 또는 관찰자 상태가 돼야 된다. 타프티에서 말하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는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다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올해 내가 살아온 모습, 최근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내 꼴이 말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꼴은 어떤 꼴이냐? 바로 종이 인형 신세는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직시를 해보자. 우리 자신을 관조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당신은 종이 인형입니까?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인형입니까? 영혼 없이 평면적인 삶을 반복하는 좀비와 같은 그런 인형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지만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이 주어진 시나리오 안에 거기에
주어진 역할에 갇혀서 아무런 선택권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나는 종이 인형입니까? 아니면 꿈틀꿈틀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나 자신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걸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타프티 책이 이제 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중간 부분 지금 왔잖아요. 이 중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심화하고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120페이지예요. 120페이지 보시면 너희는 주의로 현존하고 의도로 움직일 때 살아있는 등장인물로서 영화 속을 거닐 수 있게 된다. 네. 살아있는 등장인물로서 영화 속을 거닐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난 상태. 입체가 되는 거예요. 네. 다 흑백인데 나는 총천연색 컬러가 되는 거예요. 다 평면인데 나는 입체가 되는 거예요. 다 1차원인데 나는 2차원, 3차원,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로 현존하고 의도로 움직여라. 네, 요 중요한 말이죠. 주의와 의도가 나와 있어요. 주의로 현존하고 의도로 움직여라. 주의로 현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곧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예, 나의 상태, 나의 위치, 나의 의식이 지금 어디가 있나, 잠들어 있나, 깨어 있나. 네, 살았니, 죽었니. 요거를 이제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태세를 갖추는 순간 현존의 상태로 이미 이동할 길은 열리는 겁니다. 진짜로 잠들어 있으면은 이게 꿈인가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꿈에서 자각몽 꿀 때 이게 꿈인가 하는 순간 사실 자각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꿈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쉬운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오늘 나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질문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순간 깨어나야 돼. 예, 찬물을 좀 뒤집어 써야 돼. 그때 현존의 상태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예, 막 뭐 큰 돌을 닦아서 깨우쳐서 현존의 상태가 24시간 365일 유지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잠들었다 깨어났다 해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깨어날 수 있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그걸 빨리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잠조차도 의식적으로 내가 잠들면 문제가 없어요. 밤에 내가 자요. 자야지 하고 자요. 내일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요. 문제 없어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쏟아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못하고 요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지라도 그걸 내가 허락하는 잠은 괜찮다. 예. 그래서 진정한 현존의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잠든 것 같으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티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종이 인형같이 있는데 무리들 사이에 있는데 똑같이 종이 인형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티가 안 나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 반딧불이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무엇인가? 바로 깨어남 현존의 상태로 영화 속을 거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의를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서 빨리 중심, 현존의 상태로 가져옴으로써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반딧불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 깨어나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나가서 뭐 해요? 의도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의도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외부 의도의 흐름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현실을 끌어온다는 얘기죠. 내 목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끌어오고 다가오고 요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를 사용해서 현존한다는 것은 위치, 정위치로 가는 거예요. 정위치. 정위치. 합당한 위치. 두 번째,
위치로 갔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예. 목표로 이동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쏘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쏴도 문제가 되고 쏠 수도 없거니와, 준비가 됐는데 안 쏴도 부족한 거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로 현존하고 의도로 움직일 때 우리는 살아있게 된다. 생동감 있게 된다. 깨어나서 트랜서핑을 하게 된다. 그게 이 책에서 지금 말한 등장인물로서 영화 속을 거닐 수 있다. 반딧불이로서 이 시나리오 안에 함께 어울려 지내지만 반딧불로 빛난다. 결국 나만의 미래 프레임을 끼워넣고 가져오고 원하는 현실로 이동을 하고 그 영화 필름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핵심은 큰 변화가 없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과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나선형 구조로 계속 상승하는 방식으로 이 책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120페이지 밑에 단락. 너희가 보기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항상 이 말을 사용하고 내부 의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 자주 하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재수없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망했다. 이런 얘기 혹시라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분들, 말은 안 하더라도 또 생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 요거 다 새는 구멍이에요. 새는 구멍. 말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관념을 계속 굳혀나갈 겁니다. 그거 바꾸셔야 돼요. 말버릇 바꾸셔야 돼요. 생각버릇 바꾸셔야 돼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을 때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신호를 알 생각을 안 하고 파악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내가 가는 길은 자꾸 빨간불이야. 왜 길이 자꾸 막혀. 그건 누구 문제예요? 승질 문제지. 내 승질. 빨간불에 승질 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멈추지 않아서. 그럼 신호가 바뀌거든요. 그럼 가면 되거든요. 근데 파란불 안 나온다고 성질을 내? 그 사람한테는 빨간불이 더 그 사람의 속의 천불, 화를 돋구는 불이 될 겁니다. 결국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재수 없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이중거울의 법칙 얘기했죠? 그 상황을 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말버릇 고치십시오. 생각버릇 끊어내십시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항상 이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내부 중심을 얘기하고요. 내부 중심은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내부 의도로 매칭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위에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금 이건 한 단락 정도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종이 인형, 아니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종이 달팽이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책 속에 꼼짝 못하고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전부다. 완전한 등장인물과 구분되는 너희만이 가진 차이점은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하고 분개할 때 드물게 의식의 섬광이 잠깐 반짝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분개를 할 때 잠깐 섬광이 반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뚜껑 열린다 그러죠. 뚜껑 열린다. 뚜껑이 잠깐 열려요. 근데 그 뚜껑이 잠깐 열릴 때 내가 비록 분풀이를 했지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뚜껑이 열릴 때도 사실은 부정적 의미에서 깨어남이에요. 문제는 부정적 의미에서 깨어나는 것은 진정한 깨어남은 아니잖아요. 다만 깨어남의 느낌과 되게 유사하단 말이죠. 왜?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났기 때문에. 진심이 나왔기 때문에. 진심. 근데 문제는 그 진심이 담고 있는 내용, 컨텐츠가 뭐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거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열려도 뭐가 풀릴 때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바꿔주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막 뚜껑을 확실히 열어주죠. 예, 열어주긴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점이 있다.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한면으로 제한점이 있다면 트랜서핑 관점에서 제한점이라면은 이런 에너지 정화 차원에서는 확실히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길이 조금 모호합니다. 예, 그래서 트랜서핑 관점으로 통합을 시킬 때 그리고 트랜서핑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아우를 때 그러한 도구들이 이제 비로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트랜서핑에다 통합을 시켜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더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리 어떤 학과 심리학 이론 및 여러 방법 기법들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21페이지 예,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현실도 거울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생각한 목표와 행동에 대한 그림자만 받을 뿐이다. 무엇을 보여주든지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거울 보고 여러분들이 거울 안에 있는 내가 못났다고 할 게 아니라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얼굴 표정을 바꾸면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그 웃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거울이 이제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현실이 나에게 웃을 일을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이 현실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체, 선택권이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밑에 부분 특히 진심으로 불쾌함을 표출할 때 그렇다. 보통 현실은 거울처럼 반응한다. 너희가 현실을 향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진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까 제가 표현한 그 내용인데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문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심으로 진심을 잘 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이다. 예.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제발 막 저주를 퍼부을 땐 진심이야.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진심이 잘 안 돼. 내가 변화할 거라는 거, 내가 잘 될 거라는 거, 내가 풀릴 거라는 거,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 어려움이 통과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런 무기력감, 우울감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진심 어리게 그것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바탕, 진심을 잘 들여다보고 그 진심의 방향을 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장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탐색을 하셔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이런 작업을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는 뭐 좋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진심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본 바탕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게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되는 일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122페이지 너희가 미처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 또한 너희의 현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너희는 곧 너희의 주의다. 주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살아있는 개개인이 되어 존재하거나 종이 인형이 되어 부재하는 생명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와 있네요. 살아있는 개개인이 되어 존재하거나 또는 부재하거나 이렇게 존재와 부재가 나왔어요. 존재하는 건 뭐다? 이거는 나 자신, 생명력, 살아있는 거. 이때 존재하는 거예요. 부재의 상태는 뭐예요? 이거는 종이 인형이 되어 있는 것. 종이 인형.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꼭두각시. 부재 상태. 존재 상태는 뭐예요?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상태. 영화 필름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종이 인형이 돼서는 안 돼요. 영화 필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건 그래서 뭘 뜻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각성하고 자각하고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23페이지
123페이지에 이제 그래서 나만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다 얘기했던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잠에서 깨어나 현존의 상태로 진입하면 된다. 영화 속에서 살아났다고 상상해 보거라. 평소처럼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의식이 깨어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제 의도 장면이 있죠. 예, 주의로 현존하고 의도로 움직인다 할 때 이 의도로 움직이는 단계에서 영화 속에서 살아났다고 상상해 보거라.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거는 단지 상상으로 심상화만 하지 말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느껴보란 얘기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미 그것이 된 사람처럼,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보란 얘기예요. 주관적 1인칭으로 바꿔보란 얘기죠.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상상하는 것은 이거는 기대가 될 수 있고 갈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내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까지 가져오는 데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전제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해볼 때 이것이 주관적으로 와닿게 시작해요. 그래서 거리감이 줄어들죠. 이 정도까지 하는 심상화가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장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운머리나 탑프티 또는 트랜서핑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 13층이란 영화도 한번 잘 보시면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사람과 현실에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고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너희가 알아서 첫 번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현실의 거울은 너희의 행동을 따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거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막연한 그냥 상상은 욕망이 될 수 있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무엇인 것처럼 1인칭으로 주관적으로 지금 여기 현실로 끄집어 와서 내가 그것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나 요구 상태에 머무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바램.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거. 이걸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허락하는 거, 허용하는 거. 누가? 내가. 어디에 있는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위치, 정위치로 먼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어떤 목표 미래 프레임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거는 종이 인형 상태에서 잠든 상태에서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꿈꾸는 거. 그게 달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의존적 관계 되는 거예요. 중요성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 위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외로워.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외로워.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올해도 결혼을 못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될까? 부럽다. 뭐예요 이게? 기대, 요구, 바램. 그 부러움의 기반으로 심상화를 하면 뭐예요? 간절한 바램이 되죠. 간절한 바램은 여러분 여전히 종이인형 상태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위치, 정위치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허용한다. 내가 허락한다.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올 것이야. 이 위치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램과 기대가 커지면 요구도 커지면 부메랑 맞는 거예요. 부메랑. 그래서 먼저 이 정위치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위치로. 사실 정위치로 간다는 건 뭘 뜻해요? 아이고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현실을 내가 수용을 하거든. 부정하지 않거든요. 현실을 수용하셔야죠. 먼저 받아들이셔야죠. 받아들이되 거기에 내가 묶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가조차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 파악 먼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주제 파악, 위치 파악 먼저. 그리고 내 꼴을 봐야 돼, 지금. 종이 인형 낑겨 있는 상태인지. 또 꼴을 보라고 그랬더니 그 꼴을 보고 또 괴로워해. 그럼 종이 인형이에요, 여전히. 괴로워하라고 꼴을 보라는 게 아니죠. 종이 인형 상태를 알았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왜? 종이 인형인 줄도 모르고 소위 깝치는 화려한 종이 인형들이 널려 있는데 얼마나 웃겨요. 종이 인형이라는 걸 아는 순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펜듈럼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벗어날 수 있고 영향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그걸 모르고 또는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펜듈럼도 알면 알수록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트랜서핑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발 운전대에 가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십시오. 네 차인데 네가 운전하라고. 여기 키도 줬잖아. 또 운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으면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거기서부턴?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만 해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발 원망. 원망이 깊어지면 분노. 탓하다가 또 나를 탓하다가 나 탓하다가 상대 탓하다가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못 도와줍니다. 자꾸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책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는 해주지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토대가 바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트랜서핑 전반을 통틀어서 말이죠. 이 타프티까지 통틀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잘 안 해줘요. 저는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현실 기반으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나 현실의 거울은 너희의 행동을 따라할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거라. 거울은 반영하는 거죠. 그럼 현실이라는 거울은 누구를 따라 반응한다고요? 나 자신. 어떤 자신? 존재하는 나. 꼭두각시 종이 인형의 나가 아니라 존재하는 나의 생각에 방향과 태도와 움직임에 따라 반응을 한다. 결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거울 보고서 막 신비한 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한 거 해보세요. 거울 보고 죽상을 만들었다가 스마일, 호감형으로 얼굴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보세요.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울이 여러분들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표정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고 그게 선택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새기는 형태로 거울 보는 건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맨 라디오를 통해서 심리맨 라이브 방송을 전문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트랜서핑 적용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트랜서퍼들, 구독자분들이 질문과 사연을 계속 올려주시고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얻어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들이 나왔던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많이 얻으실 거고요. 또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